네,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보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에 두 조건이 만족하면은 뒤에 값이 뭐가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얘도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수렴할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너도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너는 0이라고 0으로 수렴한대. 그럼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사치 견산이 조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둘이 뭐 할 수 있어? 곱해주고 싶지 않니? 이렇게 약분? 그치? 둘이 곱해주면 너의 결과는 몇이 되지? 곱해주게 되면은 fx만 나오면서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도 각각이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얘로 나눠주고 싶어. 나눠준다는 건 너의 역수를 곱하는 거거든. 너가 뒤집어 붙이면 f분의 g잖아. f분의 g인 상태에서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그 f랑 f가 약분되고 뭐가 남아? g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나눠주게 되면 결과는 뭐가 된다? 여전히 0이 된다. 대신에 조건이 필요하지. 나눌 때는 네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추론할 때, 미정계수를 구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어떤 명제인데 이 명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게 이제 분수함수거든요. 분자분모에 다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분수함수야. 그래서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아래에 있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의 분자도 0으로 가요.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이번엔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희들 이제 내일부터 이거 생각난다.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요.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요. 알파가 0이 아니면 분모도 0으로 가요. 다시 한 번만 더.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요.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요. 알파가 0이 아니면 분모도 0으로 가요. 외워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이거 되게 좋아해 애들이. 안 잊어먹더라고. 고3 때도 써먹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써먹어야 돼요. 맞다 이거였지 하면서 합니다. 분수함수 노래가 떠올라요. 분수함수가 거기까지만 기억이 안 나. 그거 말고 기억이 안 나. 어디 써 있냐면요. 7페이지에 4번에 괄호 1번이거든요. 아닌가? 없네. 어디 안 써 있네. 영상에 남아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죠?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의 분자도 0으로 가요. 쌤, 왜 맨날 노래가 바뀌어요? 몰라 나도 그냥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11번 리밋. 앞에 봅니다.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고 분자를 추론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2차식의 추론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A랑 B를 구하는 그냥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분수함수야. 그지? 분수함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걸 체크해야 돼. 분자를 알아, 분모를 알아, 분모를 안단 말이야.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이 뭐가 되죠? 0이 되잖아.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의 분자는 뭐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쓸뿅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도 또한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갖다 집어넣으면은 1 빼기 A 더하기 B 이게 0이 되거든요. 그럼 요걸 활용해서 뭔가 정돈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조금 어렵게 갈게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B를 A 빼기 1이라고 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리밋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거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0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1에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a니까 또 0이 돼. 0분의 0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적당한 변형입니다. 그 적당한 변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인수 분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수 분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인수 분해 어떻게 하는지 까먹은 애들은 약간 힘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인수 분해 해줘야 돼. 스륵 리밋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인수 분해가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 더하기 1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약분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결과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문제에 그게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a는 몇이 된다? a는 4가 되고 b는 몇이 된다? b는 3이 된다. 이게 정석풀이. 괜찮습니까? 해줄 얘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 그냥 이러고 넘어갈까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0분의 0꼴은 부정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너의 결과가 셋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0이 되거나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발산하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인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 0이 되고 어떨 때 0이 아닌 상수가 되고 어떨 때 발산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됐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게 0이 되려면 여기 fx가 여기 있고 여기 gx가 있다고 생각해봐. 0이 되려면 fx랑 gx가 둘 다 어떤 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x 빼기 a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각각을 인수분해했을 때 너도 x 빼기 a가 인수가 있어야 되고 너도 x 빼기 a가 인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도 0이 되고 너도 0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은 여기에도 x 빼기 a가 있고 여기도 x 빼기 a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x 빼기 a가 있을 때마다 약분이 되겠지. 막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약분이 되다가 x 빼기 a가 다 사라지면은 너도 0이 될 수가 없고 너도 0이 될 수가 없어. 맞지? 그럼 둘 다 0이 아니면 그 결과는 뭐가 될 거야? 0이 아닌 상수가 될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x 빼기 a가 아래가 더 많았어. 아래 게 더 많았어. 그럼 위에 건 어떻게 됐을까? x 빼기 a가 다 사라졌지. 그럼 분모에 x 빼기 a가 남았네. 여기는 x 빼기 a가 없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야? 분모는 0이 될 건데 분자는 상수가 될 거야. 그럼 결과는 뭐가 되지? 0분의 상수 뭐지? 무한대. 그럼 이렇게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둘 다 x 빼기 a가 있어. 근데 막 약분되다가 이번에는 여기에만 x 빼기 a가 남았어. 그럼 여기 x 빼기 a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다 날라갔단 말이야. 그럼 니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아래는 뭐가 될 거야? 아래가 상수가 될 거야. 여기 x 빼기 a 남았으니까 여기 0이 될 거야. 상수분의 0. 결과는 0이 돼버릴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이 나오게 됐을 때 케이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것에 x 빼기 a의 인수의 개수, 아래에 있는 것에 x 빼기 a의 인수의 개수를 생각했을 때 이때는 x 빼기 a의 인수의 개수가 동일할 거고 이때는 누가 더 많은 거야? 위에 게 많은지 아래 게 많은지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때는 누가 더 많아야 돼? 아래 게 더 많아야 돼. 위에가 남아야지. 이때는 누가 더 많아야 돼?
위에 게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아래 게 남아가지고 0분의 상수꼴이 돼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지울게. 지워도 되지? 응.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일단은 노래 불렀어. 수렴해. 너가 0이야. 그럼 너도 0이야. 그건 확정이야. 그지? 그렇다는 건 지금 0분의 0꼴이라는 거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그러면 어떤 인수가 필요해? x 더하기 1이 필요한 거야. x 더하기 1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맞니? 그러니까 근데 분모에는 x 더하기 1이 있네. 그럼 분자에도 x 더하기 1이 무조건 있을 거야. 분자에도 x 더하기 1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 뭐 C라고 써둘까? 뭔지 모르겠어. 무조건 약분이 될 거라고. 맞니? 무조건 약분이 될 거라고.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뭐래? 그게 2래. 그러니까 C는 몇이야? C는 3이야. 여기 또 3 집어넣고 개수 비교하면 되겠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 집어넣고 개수 비교하면 되겠다. 개수 비교하면 A는 몇 대죠? A는 4대고요. B는 3대입니다. 결과 똑같니 혹시? 서진아? 똑같이 나와요? 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는 뒤에 미분을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여태까지는 내가 한 번도 미리 알려준 적이 없는데 해보니까 상위권 애들은 모르겠어. 근데 중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내신에서는 진짜 하는 게 유리해. 일단 미분 공식 하나만 알려줄게. y는 x의 n제곱이 있어. 미분은 이거 프라임 하는 걸 미분이라고 하거든.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요. n을 아래로 떨어뜨리고요. x의 n-1제곱 쓰면 이게 미분이에요. 쉽죠? 그래서 y는 3x의 5제곱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은 5를 아래로 떨어뜨려. 그럼 3 있고 곱하기 5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은 x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미분이 끝나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15 x 4제곱 요걸 미분이라고 합니다. 요걸 미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게 y는 c라고 돼 있어.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 돼요. y 프라임은 0이 된다. 요거 기억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요거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암기하세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 y는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 y 프라임은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될까? 요거 미분하면 2 떨어뜨리고 x의 개수 1 남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1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 있지? 1 떨어뜨리면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여기 빼기 0, 빼기 1 하면은 x의 1 빼기 1이니까 x의 0제곱이 되잖아. x의 0제곱은 몇이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너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야. 이게 프라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미분법 공식. 아마 이거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이해 못했지? 첫 번째 건 이해했어? 몰라? 힘내. 근데 이제 이제 중위권들은 다들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이거 서술형에서는 못 쓰는 내용인데, 서술형에서는 못 쓰는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집어넣으면 아래 게 0이잖아. 그럼 위에다 집어넣어서 0이라고 쓰는 거야. 0분의 0이 돼야 되니까. 0분의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뭐냐면요. 분자, 분모 둘 다 미분. 분자, 분모를 둘 다 미분하고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0분의 0꼴에서만 쓸 수 있어요.
0분의 0꼴에서는 그냥 분자 분모 둘 다 미분해버리면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스륵 아래 거 미분하면 뭐가 될까? 1이 되죠. 위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2x 더하기 a가 돼. 이 상태에서 다시 대입하면 돼. 이게 적절한 식의 변형이었어. 원래는 허용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적절한 식의 변형으로서 분자 분모 둘 다 미분하는 게 뭔가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야. 미분해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잖아. 근데 그게 2래잖아. 그래서 a는 4가 됩니다. a는 4가 되고 a4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3이 됩니다. 이 테크닉을 뭐라고 하냐면요. 로피탈 정리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로피탈 정리. 그래서 얘는 절대 서술형 사용 불가고요. 서술형을 쓸 거면은 증명을 하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죠. 예. 왜냐면 얘는 생성함수까지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증명이 잘 안 될 거고. 로피탈 정리를 뭔가 세특 같은 데다가 한번 써봐도 괜찮긴 할 거야. 미분 다 배우고 나서.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를 세특에 쓰는 건 괜찮을 텐데 서술형에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차라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인수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분자 분모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대입하는 거를 로피탈 정리라고 한다. 이건 쉬워? 좋아? 알아듣겠어요? 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것까지. 됐죠? 0분의 0꼴에서만 쓸 수 있다. 외워야 돼. 라스트 12번.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죠? 항상 x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분자가 어디로 가죠? 센 무한대에서 약한 무한대를 뺐으니까 그냥 무한대야. 알겠지? 무한대예요. 그리고 그리고 위에 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차 함수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잖아. 그치? 개 커지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생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요. 근데 그 결과가 수렴한대. 수렴한대. 그리고 아래 것도 결국은 무한대가 돼. A 0보다 크다는 얘기 혹시 있니? A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 A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렇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무한대가 더 세면 안 되잖아. 그치? 아래에 있는 무한대가 더 세면 안 되니까 A는 0이 되어야만 하고 A가 0이 됐을 때 그 결과가 4분의 3이 되려면 B는 몇이 돼야 돼요? 4가 돼야겠죠? 같은 세기의 놈들끼리 비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오피셜 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오피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A가 0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네요. 해설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가 0이어야 한다. A가 0이 아니면은 극한값이 어떻게 되죠? 존재하나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나요? A가 0이 아니면? 존재하죠? 이렇게 할게요. A가 0이 아니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얘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맞지? 왜냐면 아랫놈이 더 세니까. 원칙대로 가면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가 제일 센 놈이 되는 거잖아. 그럼 x 세제곱으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 플러스 x분의 b 그리고 x분의 3 빼기 x 제곱분의 4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0 그리고 0 빼기 0 더하기 0이 되니까 이게 a분의 0이 되어서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야? 4분의 3이 아니니까 a가 0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a가 0이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a가 0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a가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가 0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서술형 때문에 그래. bx 제곱 그리고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죠? 분자 분모에다가 x 제곱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 b분의 3 빼기 0 더하기 0이 돼서 이게 b분의 3이 되는데 이게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는 4 이렇게 하면 되겠죠.